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며 묵묵히 버텨오신 당신께 먼저 이 한마디를 건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놓아도 됩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쥐고 있어 저린 손가락을 잠시 펴서 따뜻한 것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자는 초대입니다. 쉼과 노음이 번갈아 흐르는 것이 삶의 본 모습이라면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세게 쥐는 법이 아니라 더 고이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끔 밤에 서랍을 열어보면 비닐조차 벗기지 못한 새 셔츠가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며 아껴둔 물건들, 못 전한 말, 미루어둔 미안함과 감사가 한 칸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잠시 내게 맡겨졌던 것들이여, 이제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손과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한 칸 내려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다한 자리에서 감사히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이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만남이 오고 이별이 오듯, 기쁨과 슬픔도 아픔과 회복도 모양을 바꿉니다. 변하기에 지금의 아픔도 변합니다. 우리는 올라오는 파도는 크게 보지만 내려가는 파도는 종종 놓칩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오늘은 결론을 서두르지 말아봅니다. 아직 내려가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병, 오해, 이별, 실패. 피하기 어려운 화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깊이 아프게 하는 건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늘 이렇다. 앞으로도 틀렸을 것이다. 오늘 이 말을 바꿉니다. 왜 나에게, 대신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나는 늘, 대신 이번에는 어려웠다.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도착지도 바뀝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는 단단한 연습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은 걱정이 들렀다. 지금은 섭섭함이 들렀다. 지금은 두려움이 들렀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감정은 나와 살짝 떨어지고 그 사이로 숨이 드나듭니다. 감정은 손님이고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는 경첩이 당신 마음에도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을 바꿉니다. 내 것이다. 대신 잠시 내게 맡겨졌다. 놓치지 않겠다. 대신 때가 되면 고이 돌려보내겠다. 이 말만 바꿔도 손에 힘이 풀립니다. 풀린 손바닥엔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머뭅니다. 그 온기가 다시 당신을 살립니다. 너무 세게 쥔 모래는 사이로 새어나가지만 부드럽게 쥔 모래는 손 안에 머뭅니다. 삶도 같습니다. 너무 움켜쥐면 잃고 적당히 쥐면 지킵니다. 관계에서도 놓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롭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말의 방향을 조용히 틀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어?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항상, 대신 오늘은. 너는 이기적이야. 대신 그 말이 내게 아프게 들린다. 비난 대신 표현, 단정 대신 묘사. 이 작은 전환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배가 기울면 모두가 젖습니다. 배를 살리는 말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라벨도 떼어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저 사람은 늘 저래. 이런 라벨은 관계를 굳게 만듭니다. 굳은 관계엔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나는 가끔 그랬다. 그 사람도 때로 그랬다. 가끔과 때로는 변화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 통로로 바람이 드나들고 먼지가 털려 나갑니다. 그리움은 어떻게 다룰까요?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리움은 오래 갑니다. 그리움을 없애려 하면 그리움은 칼이 됩니다. 모양을 바꾸어 줍니다. 날이 선 그리움을 둥근 그리움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손, 저녁의 웃음, 함께 걷던 길. 그리고 속으로 한 문장을 건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안에 남아 오늘을 살게 한다. 그리움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둥근 그리움은 가슴 안에서 잔잔히 빛이 됩니다. 후회가 목을 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후회는 끝난 수업을 반복 재생하는 일입니다. 수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교실을 나와 오늘의 교실로 들어옵니다. 오늘의 칠판은 아직 깨끗합니다. 여기에 한 줄을 씁니다. 잘했다. 수고 많았다. 스스로에게 인색하지 않을 용기. 그것이 노년의 큰 지혜입니다. 돈과 일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허전함, 역할이 줄어든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줄어든 것은 모양이고 남아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모양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살렸다면 지금은 동네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도왔다면 지금은 시간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눔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 나눔의 가치는 줄지 않았습니다. 나누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고통을 분산시킵니다. 분산된 고통은 우리를 덜 누릅니다. 몸의 통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상이 무너질 만큼의 통증과 신호가 있다면 지혜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위에 마음이 도울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올려둡니다. 통증의 박자를 살핍니다. 지금 올라오고 잠시 머물고 이내 내려간다.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그때 흔들립니다. 표현을 바꿉니다. 무릎이 아프다. 대신 무릎에 통증이 있다. 통증과 나는 다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를 고릅니다. 물을 데우고 창가에 서서 햇살을 만지고 쉬운 스트레칭을 몇 번 해봅니다. 작은 움직임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돌려 줍니다. 그 감각이 다음 걸음을 부릅니다. 한 노스님이 차를 따르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뜨거울 때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마실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는 자꾸 대꾸하려 하지 말고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잠깐이 지혜입니다. 뜨거운 것을 식히는 시간, 이 짧은 빈틈에 우리는 큰일을 합니다. 큰일이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떠올립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길이 고됩니다. 방법은 소중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한때 나를 건너게 해준 신념과 습관이 지금은 어깨를 누르는 짐이 되었다면 감사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뗏목은 강가에 두어도 됩니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그 뗏목으로 건널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을 버리려던 도공에게 스승이 말합니다. 그 금의 금빛을 채워라. 상처의 자리를 문양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금이 간 자리에 금빛을 채우면 흠은 이야기가 되고 약점은 빈 무늬가 됩니다. 놓는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새로 짭니다. 아침에는 창을 열고 오늘은 한 칸을 속삭입니다. 낮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말의 방향을 바꾸고 작게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물 한 모금, 짧은 걸음, 전화 한 통. 저녁에는 메모 한 줄과 감사 한 줄을 남깁니다. 오늘 마음 무게, 그리고 오늘의 감사. 감사는 마음의 혈액순환입니다. 막힌 대가 풀립니다. 기록은 닫힙니다. 파도가 흔들어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소식이 요란한 날에는 내 손이 닿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오늘의 작은 일. 멀리 있는 전부를 단숨에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것을 돌보면 멀리 있는 것도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방이 정리되면 큰 마음이 정리됩니다. 내가 쓰는 말이 차분하면 내가 머무는 자리도 차분해집니다. 닿지 않는 것은 오늘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손을 얹는 것, 그것이 불안의 목을 느슨하게 합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줄이는 날에는 혼자인 시간에 또 다른 얼굴을 살핍니다. 혼자인 시간엔 내가 고르는 관심이 자랍니다. 화분의 새잎, 골목의 계절, 책의 한 문장을 오래 머금는 일. 작은 관심이 내 안의 자유를 키웁니다. 자유가 자라면 외로움은 모양을 바꿉니다. 외로움의 바닥엔 고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사과가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늦은 사과도 사과입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진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빗자루입니다. 빗자루가 지나가면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보여야 다시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관계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눅눅하던 공기가 마르고
밝은 빛이 비칩니다. 이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파도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때도 버티셨고 결국 건넜습니다. 오늘의 파도도 그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짧은 문장을 붙잡고 내일의 나에게 메모를 남기는 것. 그리고 가능한 작은 선을 하나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선이 오늘의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이 바뀌면 내일이 바뀌고 내일이 바뀌면 지난날의 의미도 바뀝니다. 과거는 고정된 돌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이 다시 읽는 책입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적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은 것 한 가지. 그리고 그 아래에 적습니다. 내일은 한 칸만. 이 두 줄의 약속은 나를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어줍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꾸준합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손바닥을 조금 펴 보십시오. 바람이 스칩니다. 햇살이 머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잘했다. 충분하다. 이제 놓아도 된다. 이 문장이 당신의 오늘을 따뜻하게 덮어 주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 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유리잔은 이미 깨질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물이 더 맛있습니다. 우리 삶도 언젠가 내려놓을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고 사랑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랑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게, 그러나 빈틈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대숲처럼 고요하되,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그렇게 당신의 하루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